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잠깐 한번 계산해 본 건데, 요거를 같이 보면서 지금 지난주하고 상황이 또 변했지 않습니까? 지난주 왔으면 상황이 또 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와 상황이 변했으니까 우리가 계산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좋게 이게 그 참여연대에서 계산기를 만들어 놔가지고 계산하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그 시민당의 출연과 민주당에서 비례대표를 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 정의당이 거기에 참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각종 여러 가지 변수들을 넣어가지고 이걸 같이 한번 계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요거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보다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자, 첫째, 지금 이거 뭐냐면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본 건데,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그 민주당에 이건 뭐냐면 이 표는 뭐냐면 그릇 정당에 아무것도 담기지 않았을 경우, 정의당에서도 쇼당을 받지 않고 민주당에서도 내가 도저히 못 받겠다, 도저히 이건 못 받겠다 해서 우리는 그냥 전공법으로 그냥 쭉 가겠다. 우리는 전공법으로 쭉 가겠다. 우리는 그냥 그 비례 후보도 내고 전공법으로 우리는 정도로 가겠다. 이 선거법 개정안의 의의를 우리는 지키겠다 라고 했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민주당의 정당 득표를 한 20% 정도로 받습니다. 정당 그래도 한 20% 정도는 투표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뭐 20%로 하든 25%로 하든 뭐 여러분들이 원하신 대로 해드릴 텐데, 그렇게 되면 이를 한 25% 잡는다. 그렇게 되면 바로 밑에 있는 시민당이 한 15%가 아니고 아주 적게 잡을게요. 한 3% 뭐 이렇게 나왔다. 예.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25% 받고 시민당이 13%. 여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황간애가 여기 당연히 비례대표 안 내고요. 황간애 2가 이름 얘기 안 해줄 거예요. 이거 보고 이름을 기억할까봐 이름 얘기 안 해줄 겁니다. 35% 최대한 받은 겁니다. 최대한. 변수 없이 최대한. 저는 항상 우리 쪽에 불리하게 계산을 하거든요. 최대한 35%를 받았다. 그리고 정의당이 이번 사태의 결과로 많이 못 받았다. 예, 왜냐하면 정의당으로 갈 표가 전부 다 시민당으로 가버리는 거죠. 이게 전부 다 합하면, 그리고 맨 밑에 민생당 3.1%,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5%, 정봉주원의 열린우리당 5%에 13%니까 18%죠. 18%에 25%니까 43%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정당 지지율을 43%로 잡은 거예요. 43%를 이렇게 갈랐다.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황간에는 35%를 다 가져갔다 라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합니다. 계산하니까 민주당 지역구는 제가 130석에 고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거 뭐냐면 박시영 대표의 예상에 그냥 고정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고정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황간애를 지난번 총선에서 105석을 받았던 정당을 118석을 이제 가져간다고 최대한 많이 가져간 겁니다. 제 예상은 아니에요.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계산해 놓은 겁니다. 이제 굉장히 비관적으로 계산해 놓은 거예요. 비관적으로. 예.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135석이 나오고요. 시민당이 9석이 나와요. 두 개 합하면 144석이 나옵니다. 이 두 개 합하면 144석이 나오고, 황간애가 118석이 나오고 황간애 2가 23석이 나오면 합하면 141석이 나와요. 3석 이겨요. 거기에 열린민주당이 4석이 나옵니다. 이 4석까지 합하게 되면 144석에 148석이 되죠.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이게 정말 비관적인 계산이거든요. 정말 비관적인 계산. 진짜 비관적으로 계산을 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비관적으로 계산한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만약에 비례대표를 내지 않는다. 그러면 고스란히 시민당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민당을 35, 이것도 비관적으로 보겠습니다. 비관적으로 시민당에 35, 황간애 2와 똑같은 비율을 주겠습니다. 황간애 2가 35니까 시민당도 35 이렇게 줄게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가느냐? 당연히 이것조차도 정의당이
합류를 안 한 걸 가정한 거기 때문에 합류를 안 했으니까 6%만 주겠습니다. 전 그 정도 계산하거든요. 5%에서 6%.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열린민주당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도 퍼센테이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안 냈기 때문에 시민당도 올라가고 열린민주당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8이 되겠죠? 43%니까. 네. 이게 8이 될 겁니다. 이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민주당이 130석이 나오고요. 시민당이 18석 나와요. 그러면 몇 석이죠? 148석. 아까하고 똑같네. 아까랑 똑같아요, 거의. 4석 차이는 4석. 예, 아까는 144석 나왔죠? 144석에서 148석으로 4석이 증가합니다. 4석이. 여기에 열린민주당이 5석. 합해지면 153석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비례대표를 내지 않으면 4석이 증가합니다. 4석. 4석에서 5석 정도가 증가를 해요. 여기서 내놓지 않으면 4석에 5석 정도 증가하고 빠지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무래도 정의당이 피해를 입었다, 우리 당했다, 우리 도둑맞았다 라고 코스프레를 확률이 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6이 아니고 거의 한 9까지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아니 한 10까지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다시 계산해 보면 변함이 없습니다. 148석. 정의당만 6석으로 2석이 늘어나요. 예. 정의당만 2석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받아봤자. 왜냐하면 이쪽에서 워낙 많이 빼갔기 때문에 이쪽에서 별로 받을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고, 다음 계산은 어떻게 볼 거냐면 열린민주당이 이게 아예 없다고 쳤을 때 빵입니다. 예, 빵이에요. 요것도 없다고 해야 되는데 아까 5석이 아닌데, 예, 죄송합니다. 이것도 없다고 쳐야 되는 건데 혹시 지역구는 모르니까요. 예, 모르는 걸로. 그리고 여기를 3으로 치는 게 맞겠죠? 예, 죄송합니다. 민주당이 당연히 안 내고요, 아무도. 그리고 열린민주당도 합해버립니다, 시민당 쪽으로. 그럼 여기가 오롯이 똑같이 43%가 나옵니다. 이쪽으로 다 합해졌으니까요. 자,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예. 자, 열린민주당이 합세를 안 하니까 이 22석이 나옵니다. 130대 22석. 그렇게 하면 152석이 나와요. 아까 계산한 거랑 똑같죠? 즉 뭐냐면 열린민주당이 있느냐 없느냐, 요게 43% 아닙니까? 요걸 30%로 하고 여기를 13%로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되면 145에 열린민주당이 7석. 똑같아요. 152석. 그 얘기 뭐냐면 이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이 갈라지든 합해지든 이 안에서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합산이. 열린민주당이 따로 가든 같이 가든 어쨌든 간에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얻는 어떤 비례 의석수는 똑같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민주당 밀어주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계속 가도 상관없다. 백업 정당으로서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위성정당을 위성정당이다 그래가지고 그 정의당에서 만약에 막 공격을 해가지고 정의당에서 꽤 많이 얻었다. 한 13% 얻었다. 예. 그리고 시민당이 한 25%밖에 못 가져간다. 그리고 정몽주 의원 한 5%밖에 못 가져간다. 25까지는 아니죠. 35. 예. 35. 이렇게 줄었다. 계산하면 정의당이 13%를 가져가도 8석밖에 안 나옵니다. 즉 시민당의 출현은 시민당과 열린민주당 비례를 받아내는 어떤 진보 진영의 그릇 정당의 출현은 정의당으로서는 아무리 많은 퍼센테이지를 받아봤자 초라한 결과밖에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초라한 결과밖에. 근데 정의당이 만약에 합했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구에서 3군데를 민주당하고 합의를 봅니다. 후보 단일화시켜서 중진들을 3명 정도를 합의를 봅니다. 나머지 후보들은 전부 비례 쪽으로 빼가지고 비례 쪽에 줄을 세웁니다. 그래서 시민당으로 왕창 몰아버립니다. 그럼 몇 퍼센트가 나오느냐? 당연히 45%가 나오겠죠. 정의당까지 다 가져가고요. 열린민주당 5%. 시민당과 열린민주당 합의 50% 정도 봅니다. 아마 투표가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합산이 한 50%쯤 나올 거예요. 50%쯤. 그래서 5%와 45%로 갈른 겁니다. 보겠습니다. 지역구에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를 무소속을 줄이겠습니다.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민주당이 똑같이 지역구는 똑같죠. 130석. 그런데 지금 비례당, 시민당에서 만들어낸 그릇정당에서 만들어낸 비례대표가 23석이 나옵니다. 합하면 몇 석이죠? 153석입니다. 열린민주당은 3석밖에 안 나와요. 똑같이 5%인데 아까보다 숫자가 줄었죠. 한 석이 줄었습니다. 한 석이. 다 합하면 어쨌든 3석은 빼놓고요. 시민당에서 6석만 만약에 민주당 몫이다. 6석만 민주당 몫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몇 석입니까? 136석. 민주당은 엄청나게 손해봅니다. 정의당이 참가하지 않으면 오히려 많은 이익을 봐요. 근데 정의당이 참가함으로써 몇 석을 얻느냐? 153석 중에 6석밖에 못 가져갑니다. 그럼 136석이에요. 아까 148석이라고 얘기했는데 148석 정도를 얘기했습니다. 열린민주당 빼고 148석을 얘기를 했는데 136석으로 확 줄어요. 12석이 줄어버립니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나머지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의당으로 가죠. 6석을 빼고 나면 23개에서 6석 빼고 나면 17석이 남아요. 그 중에서 군소정당 한 2개, 3개 빼준다 치더라도 14석이 남습니다. 그러면 정의당은 8석에서 14석 늘어나는 거예요. 14석에다가 지역구 3석 더하면 몇 석입니까? 17석이죠. 3석만 어디서 데려오면 여기 민생당과 합치든 여기 3석만 더 데리고 오면은 이게 원내 교수단체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만큼 비례대표에서 엄청나게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짠 겁니까? 민주당 짠 거 아니잖아요. 왜 의석수를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정의당을 밀어줍니까? 이유는 하나죠. 접전지에 있는 정의당 후보를 빼라는 거죠. 그게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접전 지역에 있는 정의당 지역구 후보들을 빼서 비례 쪽으로 넣어야죠. 비례 쪽으로. 아니면 다음 기회를 얘기하든지 아니면 그쪽에 런닝메이트로 넣어주든지 뭔가 연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표가 분산되지 않게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만약 이렇게 됐을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주당이 148석에서 136석으로 12석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합지가 한 20군데가 넘어요. 지금 서울 지역에서, 서울 경기 지역에서. 여기에서 만약에 118석이 아니고 한 12석만 그 12석 가지고 온다. 그러면 106석이 되고요. 아이고. 네, 106석이 되고 뭡니까 이거? 네, 106석이 되고 12석이니까 142석이 되겠죠? 그러면 142석에 6석을 더하게 되니까 148석으로 아까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윈윈인 거예요. 윈윈. 지역 전체적인 비례의석에서 얻어온 것만큼 잃은 것만큼 양보한 것만큼 지역구에서 빼오겠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만약에 민주당에서 하잖아요. 이런 생각을 민주당에서 하면 민주당이 여기 합류하는 거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아니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은데 뭘 이렇게 비례 후보도 안 내고 그렇게 하면서 뭐하러 해? 그럴 바에 안 해. 그냥 정도로 가겠어. 하게 되면 아까처럼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처럼 따로 내가지고 합하면 마찬가지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왜 이렇게 크게 이렇게 고리띵하죠? 민주당에서 왜 이렇게 크게 흥미를 안 보이느냐? 정의당이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할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정의당에서 하면은 그냥 하고 안 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비례 후보 안 내고 저기 합해가지고 그런 거 안 할래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똑같아요, 결과가. 비례의석에서 얻어오면 지역구에서 힘들고 비례의석을 놓게 되면 지역구에서 올라가고 결국 합산하면 똑같습니다. 합산하면. 근데 의원들이 비례대표 의원들이 아니잖아요. 지역구 의원들이잖아요. 지역구 의원들. 그렇지 않습니까? 정도로 가도 똑같고 옆길로 가도 똑같은데 뭐하러 하겠습니까? 뭐하러.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에서 하겠다 그러면 이게 명분이 되니까 하는 거고요. 정의당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민주당도 안 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백업 정당이 필요하다. 시민당과 열린민주당, 시민당에서 그 사이에 비례대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채울지 안 채울지는 의문이고, 열린민주당은 부지런히 만들어가지고 비례대표를 주로 세워놔야 된다. 훌륭한 사람들을. 예. 해달님, 그렇기 때문에 열린민주당이 뜰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맞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지금 오늘까지의 비례정당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각자 생각이 다 다른 겁니다. 정의당의 생각과, 그러니까 심상정 대표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심상정 대표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아까 말한 것처럼, 동정심을 받아야지, 동정표 받아야지, 피해자 코스프레 해야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합 하나 따로 하나 뭐 결과가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거 굳이 꼭 해야 돼. 정의당이 한다 그러면 하는 거고 안 한다 그러면 그냥 우리 그냥 정도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괜히 뭐 이거 만든다고 해봤자 그렇다고 해서 큰 이익도 없는데 뭐 해봤자 이게 뭐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비례대표에서는 큰 이익을 보나 지역구에서는 그만큼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중도나 어떤 그런 합리적인 보수가 표를 안 줄까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정의당 쪽으로 표가 빠져나가고 정의당 지역구 후보가 표를 갉아먹을 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계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그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계산을. 이게 누구한테 이익이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모양새가 좋으냐,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가장 모양새가 좋은 것은 정의당도 합류하고, 지금 말했잖아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지옥문을 여느냐 마느냐. 왜 제가 지금까지 정의당에게 키가 있다고 계속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이렇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 계속 한 거예요. 정의당에게 키가 있다. 정의당이 합류하면 민주당도 합류하는 거고, 정의당이 합류 안 하면 민주당도 합류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제가 보기에는.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중 지나고 나면 정의당한테 엄청 욕먹을 거 뻔하거든요. 계속해서 막 1년 내내 4년 내내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고 괴롭히고. 귀찮은 거죠, 그냥. 어차피 똑같은데, 결과는. 의석수로 봤을 땐 똑같은데, 그거 괜히 했다가, 피곤하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좀, 설명이 좀 이해를 좀 하셨습니까? 제 얘기가? 이 표를 보면서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수현님, 아이고, 어지러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의당이 합류를 해서 다 같이 하면 민주당은 비례대표에서는 손해를 보지만 지역구에서는 벌충할 수가 있다. 쌤쌤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별로 없다. 두 번째, 정의당에서 참여를 안 하면 민주당에서도 쌤쌤이기 때문에 굳이 참여할 만한 그런 특별한 게 별로 없다. 그 생각을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하고 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얘기 안 나오는 거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최악의 경우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이 그릇에 담겨지지 않고 다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 25%, 시민당 20%, 열린민주당 5%. 그래서 총 합이 50%. 그리고 여기 나머지 다 똑같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이게 142가 아니죠. 이렇게 되면 여기 확 줄어들어요. 이렇게 되면 130. 근데 이것도 굉장히 안 좋게 본 건데, 어쨌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지영 대표 이렇다고 하니까, 비관적으로 계산할게요. 최악의 경우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다 내고요. 그리고 정당 비례대표 25% 가져갑니다. 지역구에서는 경합지역에서 반타작밖에 못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경합지역에서 많이 뺏기고, 그러면 총 병립형 비례 준영동형 30% 캡션 온 것은 하나도 못 받고요. 병립형 퍼센테이지로 주는 데서 5개를 받아가지고 135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데, 이게 하나가 되든 둘이 되든 세 개가 네 개든 상관없습니다. 숫자 상관없습니다. 3%만 넘어가면 요 오석수예요. 17석이에요. 17석. 135 플러스 17석. 152석. 계속 나오죠. 152라는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152라는 숫자가. 비관적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친민주당 성향이 152석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의당을 계산 안 했네. 정의당 한 8% 나온다고 칩시다. 그리고 지역구에서
완전 망하는 거죠. 예, 지역구에선 빵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역구 빵입니다. 이렇게 되면. 134 더하기 15가 되네요. 134 더하기 15. 정의당을 뺐으니까. 그럼 149석이 되네요. 149석. 그리고 황간회가 139석이 되고요. 10석 차이가 납니다. 10석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당은 8% 받아봤자 4석으로 망하는 거고요. 예. 이렇게 비관적으로 계산해도 149석이 나와요. 149석. 예. 그러니까 이거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최악의 경우에. 그러니까 민주당도 비례대표를 내고 정의당도 비례대표를 내고 다 비례대표를 냈을 경우에 이렇게 될 확률이 있다. 예. 그냥 쭉 정도로 갔을 경우에. 그리고 이 판이 깨진 것은 책임은 누가 지느냐? 정의당이 지는 거죠. 제가 지금 계속해서 키가 정의당에 있다 이렇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판이 깨질 경우를 대비해서 이 책임은 정의당이 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 판이 깨지고 나면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정의당한테 있는 거예요. 정의당한테. 민주당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은 정의당에 합류하는 거예요. 그냥. 정의당이 안 한다 그러면은 안 하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50대 50입니다. 안 할 확률이 큽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판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안 남잖아요. 각각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민주진영에서 의석에서 지역구에서는 정의당이랑 싸우고 연동형 여기 비례대표에서는 황간의 투랑 싸우고 하게 되면 결과가 149석으로 한 석 모자라는 결과가 나온다. 그런데 합했을 경우에 한 그릇에 넣었을 경우에 152석, 즉 3석 차이 나요. 3석. 3석 차이 납니다. 3석. 그럼 과연 3석을 늘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할 것이냐? 뭐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설명 왜 드리냐면 오늘까지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의 생각과 오늘까지 민주당의 지도부의 생각, 이것을 그냥 통합해가지고 계산해서 그들이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미통당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고요? 이게 비관적으로 본 거예요. 비관적으로. 제 예상대로 하면 이렇게 안 나오죠. 제 예상대로 하면은 아무리 경합이나 어쩌나 해도 지역구에서 40보고요. 여기 저는 솔직히 한 98석 보는데 그냥 100석 보겠습니다. 100석. 네, 100석 보고 그리고 정의당에서 뭐 아무리 안 해도 그래도 심상정 지역구 하나 준다고 치고, 예. 그리고 열린민주당에서 지역구 출마해요. 이번에 열린민주당에서 지역구 출마합니다. 어디 출마할지 모르겠지만 민주당과 겹치지 않는 뭔가 중요한 곳에 아마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한 2명 나온다고 칩시다. 예. 그리고 무소속은 그냥 깍두기로 넣어놓겠습니다. 여기서 빼다가 그냥 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하게 되면 민주당이 의석수가 144석이 나오고요. 시민당이 12개. 그리고 열린민주당 5개. 17파에다가 144니까 뭐죠? 161석이 나오네요. 이렇게 되면. 네. 제가 계산한 대로 되면. 그러니까 저는 한 162석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하는 거 이렇게 나와요. 제가 계산하는 거는 162석 정도 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나오는데 하도 지역구에서 뭐 힘드네 뭐하네 하니까 굉장히 안 좋게 비관적으로 제가 보는 거죠. 여긴 솔직히 100석도 아니고 한 98석 보는데요. 네,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의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생각과 무슨 생각하는지.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피해자 코스프레, 동정표, 우리는 피해자, 이게 머릿속에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민주당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의석수가 별 차이가 없어요. 전체 의석수가. 그러니까 정의당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는 누가 갖고 있다? 정의당. 따라서 이게 판이 깨지면 누구 책임이다? 정의당.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상이 제가 생각한 거지만 맞을 거예요. 예. 민주당 지도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민주당 지도부도 이런 생각하고 있고, 정의당의 심상정도 이런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키를 갖고 있는 심상정이 오늘까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만 열면 지옥문이에요. 문만 열면 만약에 안 해
우리 따로 할래라고 따로 하는 문을 딱 여는 순간 지옥문이다. 지옥문. 그 문 닫고 합류하는 게 정의당도 살고 그리고 이 민주진영도 다 살고 민주당을 그릇정당으로 끌어내올 수 있는 거예요. 민주당을 그릇정당으로 끌어내와야 정의당이 살아요. 민주당을 그릇정당으로 끌어내와야 그나마 정의당이 숨이 붙어 있는 겁니다. 다음을 기약해 볼 수 있어요. 이번 비례대표에서 괜찮은 선수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스타로 만들어서 다음 총선에서 지역구로 배분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례대표로 또 국회에다 집어넣고 뭔가 숨이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문 열면 지옥문이에요. 그 문 여는 순간 자존심의 문 딱 여는 순간 지옥문. 그냥 불에 그냥 타버린다. 끝이다. 땡. 빠이빠이. 별로 걱정해주고 싶지 않지만 지금 키는 정의당의 이기 때문에 이게 판이 깨져도 민주당 책임이 아닙니다. 이건 정의당 책임이에요. 따라서 정의당은 이번 판을 깨게 되면 폭망할 거다. 폭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달빛사랑님께서 정의당도 머리가 있다면 지옥문을 열진 않겠죠. 아니 쟤들 심상정 대표가 머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면 제가 이런 걱정도 안 하죠. 머리가 정상으로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상황이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머리 안에 피해자 도둑 맞았어. 우리 12석 어디 갔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계산을 하고 지금 상황을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자기들에게 이익이고 어떻게 하는 게 할 수 있는 건지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원래 자기네 것도 아니었는데 그 의석수가 자기네 게 아니었는데 꼭 자기 주머니에 있던 의석이 도둑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사실 자기 손에 들어온 적도 없는데. 그리고 그 의석의 주인은 정의당이 아니에요. 유권자 거라니까요. 몇 번 얘기하지만 그건 유권자 거예요. 정의당이 마음에 안 들면 유권자가 표를 안 줘요. 표를 안 주면 의석도 없습니다. 그게 왜 정의당 겁니까? 원래 자기네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억울해 미치겠는 거예요. 원래 자기네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네가 피해자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원래 니네 게 아니야. 그 생각을 버려. 원래 니네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유권자 거야. 유권자가 주는 거야. 주든지 말든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빨리 결정해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 이번 주 내로 결정 안 하면 일정상 아무것도 안 돼요. 일정상. 그렇습니다.